네, 12주차에서는 청소년과 성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청소년의 성문제 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올바른 성의식, 다시 말해서 자아 정체성 발달과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이 성의식은 중요한 요소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우리는 이제 성 역할 인식의 관념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시기에 잘못된 이런 성 지식은 청소년의 성태도, 그다음에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다양한 성 문제를 또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은 이제 문화적인 차원이다. 성은 심리적인 차원이다. 얘는 윤리적 차원이다. 생물학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나눠서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 개념의 광범위한 영역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아까 네 가지 영역이 있었죠.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런 다양한 변화를 겪는 인생의 격동기이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성취 과제 중 하나인 건강한 성의식이 발달되도록 우리는 많은 지원과 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청소년은 자신의 이런 신체적인 변화에 놀랍고 불안하고 또는 약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빨리 실행이 안 되면 열등감, 그러면 이제 자신감, 상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존감의 일부를 구성하고 단단한 자아상을 발전시키셔야 되겠죠. 동시에 이런 그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성 문제는 관계 문제로 발전되고, 따라서 성 정체성이라든지 성 지향성, 그리고 성 문화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고민과 갈등,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의식이 정립되게 되죠. 따라서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의식을 위한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의 실천적인 이런 도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성의식은 어떤 개념인가요? 성의식은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그 다음에 성에 대한 태도를 말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성에 대한 가치관, 생각, 지식, 감정, 태도, 행동을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의식을 다른 말로 성태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규만과 정민청 연구에서도 성의식을 성에 대한 가치관으로서 이러한 그 성의식으로 인해 드러나는 태도, 행동, 성의식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라이트라는 학자도 성의식을 도덕성에 기초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줌에서도 설명드렸죠? 절제, 그다음 애정적 허용성, 그다음에 비애정적인 허용성, 그리고 이중적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간단하게 성의식을 세 가지인, 그쵸? 네, 전통적인 도덕성, 새로운 도덕성, 반도덕성에 근거해서 태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전통적인 도덕성에 근거한 성의식은요, 네, 어떻게 보면 라이스의 구분 중 절제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결혼을 통한 성행위만 인정하며 그 외의 성에 대해서는 통제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개인은 성을 부끄러운 것이며 드러내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새로운 도덕성에 근거한 성의식은요. 애정적인 허용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성행동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애정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합법적인 혼인관계 아니더라도 애정이 존재한다면은 개인 간의 성행위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반도덕성에 근거한 성의식.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비애정적인 허용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모든 성행동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성적 자유를 통해서 행복, 만족감을 높이고 긴장, 불안, 좌절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의식의 개념은 성의 광범위한 영역을 고려할 때 단순히 뭐 하나가 옳다, 그르다로 정의될 수 없고 한 개인 안에서도 성 정체성, 성 지향성, 성 문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모순된 견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성폭력 범죄라는 용어는 성폭력 특별법에서 사용,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자, 뭐 같은 이제 동법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서 뭐 다양한 성폭력 특별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라는 용어는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청소년에 관련된 강간, 성추행죄,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에 관련된 성폭력 특별법, 그 조항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청소년의 성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성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성의식은 특히 자아 기능 완성에 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생기 때부터 발달되어 온 유아기적, 아동기적 이런 성의식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기 고유의 생물학적, 그다음에 뇌 분비 계통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로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잠복되어 있던 성 본능이 눈에 띄면서 점차 절정기에 도달하고 이후에 성인기적 성의식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 욕구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때고 이전의 세대들보다 더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성경험 시기 또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성의식은 본질적으로 이제 그 청소년기 인간의 성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충동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청소년들은 아직 이러한 충동 조절을 할 만큼 정서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청소년 성 문제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사이버 음란물 중독인데요. 자, 이 사이버 음란물 중독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이버 음란물 중독 유형을 좀 살펴보면 뭐 야한 사진, 그 다음에 야한 소설을 본다든지, 그러니까 야한 게임, 그 다음에 음란한 대화를 한다든지, 야한 동영상, 그 다음에 음란 사이트 배너 광고, 음란물, 판매 광고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자, 첫 번째 중독의 단계는 음란물을 계속 보면서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판타지적인, 환상적이고 자극적인 느낌을 떠올리기 위해서 계속 음란물을 의지하는 것. 상승의 단계는요, 음란물의 상습적인 탐닉, 그 다음에 접촉에 의한 성적 자극의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면서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불감증 단계는요, 음란물을 보면 볼수록 처음 느꼈던 강한 자극이 사라지게 되는 단계. 여기서부터 좀 많이 심각한 단계죠. 진행될수록. 그 다음에 성적 행동의 단계는요, 혼음, 간음, 노출, 강간, 가학적인 성관계, 아동 성폭행 등 자신이 음란물에서 봤던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문제 유형은요, 성폭력입니다. 성을 매개로 상대 의사와 반대되는 이런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행하며 여기에는 성희롱, 성추행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은 만 13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을 매개로 한 상대 의사와는 전혀 반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엄마 또는 아빠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우리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청소년 한부모를 우리가 미혼모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어쨌든 대다수가 미혼모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미혼모란 사회적으로 허용된 결혼 제도를 벗어나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후 비합법적으로 아기를 출산한 여성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자위행위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성적 흥분, 쾌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식기를 의도적으로 자신이 자극하는 행위인데요.
청소년기의 이런 자유행위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행위와 함께 동반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불안의 감정이 요소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자, 자유얘기는 초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발달 단계에서 꾸준히 관찰되는 비교적 일반적이고 간편한 성적 놀이의 한 형태로 이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성매매입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의 이런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자 또는 이런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그 다음에 그 밖에 생산상의 이익, 그 다음 직무의 편의 등을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성매매라고 합니다. 자, 일반인의 이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 자해행위 중에 어떤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 대상에게 하게 하거나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제 금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가 동성애인데요. 동성애는 이런 자신의 이런 생물학적인 성과 그 성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과 성이 동일한 상대에게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에게 성적인 지향을 갖는 것을 동성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호모라고는 성차별적인 용어보다는 행복한, 그러니까 유쾌한 이런 뜻을 가진 이제 게이라는 단어로 스스로를 이제 지칭하기 시작했고요. 퀘어라는 용어, 이상한 비정상적인 의미에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의 이제 성 정체성, 자부심을 드러내는 용어로 이 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성적 지향을 의심하거나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인정하는 청소년들 중에서는 이제 같은 나이, 동년배 사이에서 괴롭힘의 대상, 희생양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청소년 성 문제의 실태인데요. 자, 첫 번째.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따르면요. 여기 기관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의 자해 경험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중고생 비율로 보자면 여자 중학생이 8.3, 남자 중학생이 46.5, 여자 고등학생이 8.1, 남자 고등학생이 92.9%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 비율은 최근에는 더 높을 것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고등학생이 약 2배가량 자해 경험이 높아졌고 성충동의 해결 방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1위가 운동취미 27.4%, 2위가 자위 21.3%로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들의 1위가 운동취미생활 11.10%, 2위가 다른 생각 11.2%로 나타났습니다. 남자 아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이런 동성애 현황 같은 경우는 동성 또는 양성의 성관계를 경험한 대상자들 많은 청소년들이 성폭력의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제 이는 이성과의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동성간이 좀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모두 이성과의 성관계에서 동성과의 성관계 또는 양성과의 성관계에서 높은 성매매 간염병 경험률을 나타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성의식 현황입니다.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38.7%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32.1%보다 높아 이제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좀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청소년들은 이제 성적 유의를 위한 단순한 만남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4번째 청소년 성경험 이제 성피해 현황입니다. 이성과의 성적 접촉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대학생이 17.1, 남학생이 17.1, 여학생이 14.2. 이 중 직접적인 성행위를 포함해 성관계를 경험한 대상자는 남학생이 5.9%로 여학생이 2.7%보다 높고 성접촉이 있는 경우 남학생이 33.4%로 여학생 18.7%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관계를 경험했다 응답한 비율이 높다. 성적 접촉을 가한 경우 성폭력으로 인한 경험은 남성이 3.6%, 여성이 4.8%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더 높은 빈도이고 저학년일수록 성폭력으로 인한 성접촉 비율이 높습니다. 이들에 대한 중재적인 교육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폭력에 대한 피해는 남성이 9.6%, 여성이 14%로 성적 접촉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구성비를 보이며 이 역시 저학년의 경우 더 높은 피해율이 조사됐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청소년 유해 매체 접촉 현황입니다. 자, 2007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 2016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유해 매체, 뭐 성인용 영상물 등 유해 매체에 접촉한 통로가 인터넷 포탈이 27.6%로 가장 높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 동영상 사이트가 19% 정도, SNS가 1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유해 매체 이용 경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훨씬 더 많았고요. 네, 이상 이제 1강 수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